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제에선 90점 이상, 슈퍼스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세종시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상가를 채우기 위해 공실박람회라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까지 치솟으며 저희 취재진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계를 둘러보니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 외환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구 IMF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내년은 더 어렵다고 봤는데 먼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나마 수출은 괜찮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내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Domestic demand in Korea has remained weak due to eroded purchasing power and elevated public sector debt. 문제는 내년이 더 나쁘단 겁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폭풍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의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대 성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2%로 줄줄이 내렸고 한국은행도 이달 말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 경제 전망은 최근 잇따라 나온 정부 진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했다. 전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JTBC 이상화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실에서 쇄신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무엇을 사과하는 건지 물은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사과를 긍정평가하면서 기자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출입 기자들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다 받겠다며 자유롭게 질문하란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도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기자는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며 이제 누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IMF 때 박세리 선수가 큰 힘이 됐다고 하거나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어서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틀 뒤에 골프를 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면 한동안 며칠이라도 뭐든지 자제하고 자숙하는 게 상식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멘탈이면 공이 맞겠습니까?
여당 의원은 골프를 치는 국민들이 많다며 윤 대통령을 감쌌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1천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예. PGA는 4명이나 있고요. 급기야 박세리 선수를 소환합니다. IMF 시절에 그때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사실 그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그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박세리가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이미 골프를 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듣는 건 맞지 않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방어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인데도 아마 연습을 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8년 동안 안 하신 거를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가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죠. 특히 부천 호텔 화재로 국가 추모 기간이었던 때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원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작년 수해 당시에 당원권 정지, 골프 쳤다는 이유로 정지 10개월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건강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하셔야죠.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궤변에서만큼은 원팀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명 씨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박 지사를 지방선거에 나가게 하고 그 빈자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박 지사를 행정의 달인이라 칭찬했다며 당시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8월 박완수 경남지사를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데려갔다고 말해왔습니다. 박 지사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한 만나는 게 꿈이라 그러면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박 지사 측도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자택에 방문한 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이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완수 명함을 보더니 행정의 달인이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말한 걸로 추려됐습니다. 또 경남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윤한홍 의원에 대해선 그 사람은 내 선거를 도운 것이냐, 자기 선거를 한 것이냐고 말했다는 게 명 씨 진술입니다. 명 씨는 주변에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라고 2번 전화 와갖고. 검찰은 명 씨가 박 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도지사에 나가게 하고 빈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구도를 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박 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미친 걸로 과시해왔고,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당선 직후 박 지사가 자신에게 감사 인사가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사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박완수 고맙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왔는데. 박 지사 측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여 후보가 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나흘 뒤에 열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인사는 참석하는 건지,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일본 측은 아직까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희생자 유족들의 경비 역시 우리 측이 모두 부담합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여는 것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추도식 개최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누가 참석할지는 물론 어떤 내용의 추도사를 할지 어떤 순서로 추도식이 진행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도식의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추도식 7글자가 전부입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희생을 기린다는 의미는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추도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유가족 10여 명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사과와 유감 표명들, 상식에 맞지 않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당연히 이제 감정을 더 상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키는 새로운 발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유가족들의 경비도 우리 외교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합의했다고 한 우리 정부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도식 준비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